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부동산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계약 시 수반되는 가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 매매든 전세든 또는 월세든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놓고 계약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는 가계약금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계약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시간입니다. 잘 청취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계약금을 보내고 쉽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거나 몰수할 수 있을까요? 설마 양심상 돌려주겠지, 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판례에 의하면 입증에 따라서 몰수 당할 수도 있고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몰인정하게 당대하게 가계약금을 몰수합니다.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아주 실감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먼저 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례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임차할 부동산을 찾던 중 공인중개사 병으로부터 을소유 부동산을 소개받아 추후 임대차 본계약을 작성하기로 하면서 을에게 가계약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갑은 을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을이 반환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이 공인중개사 병을 통하여 을에게 송금한 100만 원은 향후 본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수수된 가계약금으로 봄이 상당한데 갑과 병 사이에 실제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을은 갑에게 위 계약금 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갑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요, 대구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자신의 부동산을 2억 7천만 원에 매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직거래를 한 것 같아요. 제안을 받고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을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이 변심하여 가계약금을 보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가격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주변에 어떤 계획이 바뀐다든지 해서 변심하여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변심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을에게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을이 반환하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소장에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여유를 한 달 정도 달라는 뜻에서 을에게 가계약금조로 300만 원을 보관하였는데 갑 본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 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본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본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 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 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적인 지위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정해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나서야 비로소 매매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위와 같이 가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해 법원의 상반된 결과가 존재합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는 판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약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조건 가계약금을 보내고 때를 쓰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가계약에 따른 경위에 따라 의사 합체의 내용에 따라 판례가 엇갈린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계약금을 보낼 때 요식 행위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가계약금을 보내고 받을 당시 또는 가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목적물, 거래대금, 거래대금의 지급 방법, 계약 조건, 즉 계약일자, 중도금, 잔금, 입주일자 등 입증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계약 조건을 남겨두시면 매매든 전세든 쌍방간에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시면 좋은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개를 해보면 바쁜 나머지 비교적 두리뭉실 우선 가계약금부터 보내놓고 보자는 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약금 보내놓고 만나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시다라고 하면 결국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몰수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계약금을 몰수당한 뒤 후회하지 마시고 처음 단계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오늘 판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희망 부동산 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